G7이라는 커피인데 너무 맛있네요. 저는 이게 그래서 맨날 이렇게 2봉씩 먹어요. 요즘 날씨가 덥기는 해도 좋은 것 같아요. 저기가 우리 옆집인데 저 집에 아이가 살아요. 지금 한 4살쯤 됐을 텐데 이쁘다고 말도 막 해주고 싶은데 말을 걸고 나면 그 뒷말을 감당을 못해서 제가 그 예쁜 걸 예쁘다고 말도 못하고. 여러분은 사춘기 겪으셨어요? 너무 오래된 얘기죠. 이제 20대에서 그 30대로 넘어갈 때 친구들 신나해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근데 저는 안 그랬어요. 왜 그랬냐면 저는 사실은 늘 늘 사춘기 같았고 마음 한켠이 뭔가 심란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도 그런 편인데 글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. 늘 좀 심란하고 좀 그래요. 근데 그런 와중에도 제가 이제 50이 됐을 때는 좀 다른 때랑 좀 다르더라고요. 다른 나이대랑. 머리가 자라다가 많은 머리카락이 많아지는 것 같아. 그 뭐 휴직이라고 한대요. 그런 전체적으로 우리가 왜 그 추레해진다고 하잖아요. 뭔가 흐릿해지고. 그래서 이제 아침에 거울 볼 때마다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더라고요. 속상하고 그렇긴 하는데 그러니까 어느 날 제가 문득 그런 생각을 했어요. 거울 안에 있는 제 모습을 보면서 그때도 또 뭐가 하나 나타났더라고. 그 잡티가 생기고 결정을 해야 되겠다. 볼 때마다 괴로워할 것인가 아니면 파도처럼 밀려오는 이 세월을 덤덤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이제 방파제를 만들기로 어떻게 막을 것인가. 그러다 보니까는 뭘 좀 봐야 되겠더라고요. 그게 이제 영화가 될 수도 있고 책이 될 수도 있고 뭐 음악 또는 뭐 예술작품 뭐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는데 마음을 건강하게 해주는 약을 먹은 게 아니잖아요. 또는 뭐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니고. 근데 이게 내 안에 들어가면은 그 어떤 화학작용이 일어나나 봐요. 그래서 마음에 좀 힘이 생겼던 것 같아요. 그걸 약간 소소하게나마 느끼고 나서는 이 길로 가야 되겠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염색도 그만, 그리고 피부에 너무 신경 쓰는 것도 그만. 이제 무엇보다 마음을 튼튼히 해야 되겠다. 마음을 먹었는데 왜 나는 염색을 하려고 하는가 생각해 봤더니 젊어 보이고 싶었던 거죠. 누구한테 젊어 보이고 싶은가? 불특정 다수예요. 물론 스스로 거울을 봤을 때 좀 기분이 좀 꿀꿀해지는 게 좀 덜하고 하니까 물론 그것도 있었지만 그건 그렇게 큰 것 같지가 않더라고요. 그거와 상관없이 그냥 자기 자신이 이렇게 깔끔해 보이는 게 좋아서 하는 분들도 많죠. 그것보다는 왜냐면 막 혼자 있을 때는 별로 이렇게 막 깔끔하게 안 하고 있거든요. 대충 막. 그것이 자기 만족으로 하는 거라면은 뭐 그러면 오케이. 근데 만약에 저처럼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젊어 보이고 싶었다. 그런 거라면은 뭐한 4~5살 정도 어려 보일까? 안 젊어 보이더라고요. 그게 별로. 근데 제가 그게 왜 그런지 알았어요. 나이가 들면 눈빛. 저도 제가 그렇게 됐다는 것도 싫고 이런 말하는 것도 싫은데 눈빛이 복잡해져요. 사실 우리 눈이 앨범 같은 거예요. 생각해보면. 그동안 살면서 본 것들, 그리고 보고 생각한 것들, 그런 것들이 다 이 안에 담겨 있잖아요. 눈에. 그러니 복잡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. 그 한쪽에서 막 그렇게 애를 쓰는데 이 얼굴 한가운데 있는 눈이 막 태연하게 고스란히 고백을 하고 있으니까 이 노력이 허투루 돌아간다는 느낌.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된 거예요. 아휴, 그래. 관두자. 그러고 이제 여자들은 그게 가끔 막 멋내고 싶을 때 있잖아요. 그렇게 전에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뭐 꼭 생얼굴로 나가야 하나 이제 가리는 거지. 그러니까 뭐가 났어? 그러면 이제 가려. 그리고 막 이제 가리고 눈이 좀 작아지잖아요. 이제 안경을 쓰면 눈이 조금 커 보이니까
안경으로 해결하고. 안경도 몇 개 사는 거예요. 이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걸로 사서 몇 개 사놓고 뭐 그날 기분에 따라 또는 뭐 옷차림에 따라 날씨에 따라 다르게 갖고 나가고. 그것도 뭐 맥은 같아요. 뭐 어떤 방법을 선택하느냐의 차이긴 한데 그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기보다는 그냥 그걸 덮자. 덮고 가자 이런 식으로 바꾼 거예요. 제가. 저한테는 그게 더 맞아요. 맞고 머리도 까만색으로 해도 예쁜데 이렇게 흰색일 때 모든 색감이 또 잘 받아요. 그러는 것 같기도 하고. 그 이제 제가 그리고 이제 아까 눈빛을 얘기했잖아요. 이 눈빛이 내가 뭔가를 막 아둥바둥 마음을 먹으면 그 복잡해졌던 눈이 이렇게 잿빛으로 변하면서 내가 싫어하는 눈이 되는 거예요. 근데 만약에 마음을 조금 좀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자고 이렇게 순순히 이렇게 세월의 말을 좀 들으면 그 눈이 은은해지는 거. 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은빛 물빛이 된다는 걸 제가 느꼈어요. 우리가 세월 앞에 장사 없다 그러잖아요.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관대하신 분들 있잖아요. 근데 그걸 어디선가 빛이 나. 피부도 아니고 머릿결도 아니고 눈빛이었던 것 같아요. 눈빛. 흐릿하지만 물이 빛을 받으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잖아요. 그 은은함, 따뜻함 그런 게 있거든요. 그 은은한 그런 눈을 갖고 싶다.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. 제가. 눈빛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서글프기도 하고 또 아련하기도 하죠. 내가 바라본 세상 그리고 그 살아온 모든 순간이 그 안에 빽빽하게 적혀 있으니까 더 이상 순수할 수 없는 눈. 피부나 머리카락이 변하는 것도 서글프지만 그런 눈빛 딱 이렇게 마주하면 다시 살 수도 없는데 어떡하나 그런 생각을 좀 했었어요. 근데 이게 또 이제 가만히 묵상을 해보면 세월을 품은 눈빛이 꼭 그렇게 서글프기만 한 건 아니에요. 계절이 이렇게 깊어지면 과일이 익어가듯이 우리 눈에도 그 저마다의 깊은 빛깔이 스며들었다.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. 그 어릴 때는 몰랐는데 요즘은 그 홍시 그 색이 참 예뻐 보여요. 근데 그 파랬던 감이 그 투명한 주홍빛 색깔을 얻기까지 감나무 입장에서는 견뎌내야 할 시련이 있는 거죠. 그게 이렇게 봄날에는 그 감꽃이 이렇게 툭툭 떨어지고 나면은 그 자리에 작은 초록 알갱이들이 생기거든요. 그러면은 이제 7, 8월 뜨거운 햇살 견디고 단단해지다가 이제 찬바람 불면 10월 하순쯤 돼서 이제 그 투명한 주홍빛 홍시가 되거든요. 사람의 나이로 치면 우리 50대는 아마 감나무가 가을바람 맞기 시작하는 그 무렵이 아닐까. 그 세월 따라 변하는 겉모습은 막을 수 없지만 그 파랬던 감이 깊게 무르익어서 주홍빛이 되듯 내 마음에 새로운 시간을 가만히 얹어보는 거예요. 그러면은 흐릿한 눈이 아니라 은은한 눈을 갖게 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무엇보다 그 은빛 눈을 가질 수 있다는 건 행복했다 그런 말이거든요. 그래서 언젠가 거울 앞에 섰을 때
바람과 볕을 품은 그 주홍빛 같은 사랑 가득해서 은은히 빛나는 그런 눈을 가진 초로의 노인이 거기 가만히 서 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.